2020년 경자년의 해는 이제 뜨거운 해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한 그 이슈가 되고, 또한 그 부동산으로 굉장한 이슈가 되는 해죠. 그리고 주식 또한 굉장한 그 이슈가 되는 해예요. 그래서 19년에는 그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데, 특히 이제 그 부동산이 지금 이제 굉장히 그 뜨겁죠. 핫한 그 지금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정부 정책에 따라 이제 엄청나게 방어를 하려고 지금 이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그 투자 쓰리잡을 하는 데 있어서 투자에 굉장한 그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투자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더더욱 그 굉장히 뜨겁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도 이제 이분이 그 상담을 하러 왔는데, 부동산 말 그대로 그 굉장한 그 부자죠.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인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20년 전에 IMF 때 부도가 나서 이제 부동산으로 새롭게 이제 그 성장을 하는 그러한 그 자기의 운을 만들어낸 사람인데, 이 사람 이제 그 사주에 보게 되면 부동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지 될 사람이고 하지 말아야지 될 사람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부동산에 투자해가지고 말 그대로 엄청난 그 부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월세만 해도 몇 억이 들어오는 그러한 그 자기의 그 자산을 일궈놓은 사람인데,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그러니까 올해 이분이 또 이제 상담을 하러 왔는데, 이거를 내가 파산을 해야지 되느냐 말아야지 되느냐, 그거를 이제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부동산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이 일궈놨고 월세가 몇 억씩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남들이 봤을 때는 거의 부동산 재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이분이 이제 그 건물 부동산을 주로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명동에 갖고 있어요. 명동에 있는 그 건물이 보통 이제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월세가 나오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거기까지만 했으면은 그나마 조금 그 타격을 덜 입었는데, 한 몇 년 전에 그 호텔을 하나 이제 그 투자를 하는 바람에, 그 호텔 그 투자로 인해서 그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이제 호텔이 부도 직전에 돼 있는데, 이 명동의 그 세입자도 다 나간 상태고 월세가 제대로 들어와야지 되는데 월세도 들어오지 않는 바람에 이것이 이제 무너지는 형국이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파산을 해야지 되는가 아니면 조금 더 견뎌야지 되는가, 이거를 이제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이분의 그 사주를 보게 되면은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은 안 되는 사람인데,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작년까지 결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엄청난 그 수익을 창출하는 부동산 재벌이 되는 건데, 이제 올해서부터 이제 꺾어지기 시작하면서 내년까지 내리막길로 쭉 가게 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지킬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하수들이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분하고 비슷한 케이스예요. 올라갈 때는 자기 나름대로 부동산으로 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지만 내리막길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자기가 투자한 원금도 조차 건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내가 투자를 해서 어느 일정 부분만 보면은 수익이 창출이 되는데 전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로 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동산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정부가 이제 부동산을 이렇게 연착시키려고 계속 어떠한 정책을 써서 더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게끔 한꺼번에 폭락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내려가는 방향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 부동산에 5억을 들여서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얘가 10억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내가 5억이라는 차익을 내가 만들어냈다. 그러면 일반적인 그 하수들은 자기 욕심에 5억이라는 것만 생각을 하고 얘가 떨어지는 거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조금 이제 5억을 벌었는데 이제 4억으로 떨어지고 3억으로 떨어지고 2억으로 떨어지고 점차 내려가게 되면 그 내려가는 그 길목에서 내가 과감하게 이거를 정리를 해야지 되는데 정리를 못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이게 경매에 들어가서 이 자기의 그 소중한 재산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상담을 하러 오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자기 나름대로 이제 월세가 몇 억씩 들어오다 보니까 그 수익이 그 임대료가 들어오다 보니까는 그 임대료는 고정적으로 들어오니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임대료가 영원한 것처럼 이 사람은 생각이 들어서 호텔에 투자를 했는데 호텔에 그냥 일부만 투자하면 되는데 자기의 전 재산을 호텔에다가 몰빵을 했어요. 몰빵을 하다 보니까 호텔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점점 이게 줄어드는 형국이고 자본은 계속 들어가야지 되고 인원은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인원도 감축해도 계속 적자가 나니까는 이거를 만세를 불러야지 될지 말아야지 될지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올해만 어떻게 해서든지 버팅기는 차원에서 계속 버팅기고 내년에 발복이 되면 되는데 이 사람 운 자체가 발복이 되는 운도 아니고 부동산에 투자하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인데 부동산에 계속 투자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여태까지 해왔던 성공이 됐던 그러한 기억 속에서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는 결국 쓰러지는 형국이다. 그래서 말 그대로 원위치가 되는 거죠. 20년 전에 자기가 부도난 상태, 그 원위치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20년이라는 그 세월은 이 사람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세월을 보낸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 파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자기가 죽는 날까지, 고난의 길을 가면서 고통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지금 이제 주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이제 엄청나게 오르고 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20% 정도는 더 오를 거예요. 주식 같은 경우. 그런데 주식이 내가 앞으로 20%가 더 오른다고 해서 내 주식이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코스피가 그렇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또 욕심을 내가지고 그거를 정리를 못하게 되면 결국 이 사람도 주식에서 그 여태까지 벌어놨던 그 자금들이 좀 마이너스로 바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사주를 보면 영락 없어요. 주식을 하면 안 되는 사주인데 주식을 했기 때문에 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주와 관상을 보게 되면 부동산에 투자를 해도 되는 사람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주식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주식에 투자해도 되는 그러한 사주와 관상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부동산에 투자하면 안 되는 사람들은 결국 결과는 마이너스로 가는 거고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되는 사주나 관상이 주식에 투자를 해서 부분적으로는 자기가 이렇게 그 많은 이득을 그 남기지만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사주나 관상에서 부동산에 투자하면 안 되는 사람이나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되는 사람이 그러한 그 길을 간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결과는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되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러한 구조를 자기가 만들어내는 그 형국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난의 길을 가면서 고통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라고 하는 거는 함부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이 한다고 해서 내가 그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돈이 있다라고 해서 함부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